일단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알죠? 경우의 수부터 빨리 그냥 진도를 좀 나가고 나서 얘기할게. 아니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뭔지는 알아.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순서대로 할 거는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내가 순서대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순열하고 조합부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52페이지에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원순열까지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호야 뭐냐면 그 50페이지는 그 색칠하기 할 때 막 이렇게 점 찍어서 했던 거 너랑 안 했냐고. 색칠하기 할 때 막 점 찍었던 거 했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면 돼. 일단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로 이게 다 맞냐? 왜 이렇게 애들이 없는 것 같지? 성원이가 되게 컸나?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녹음해서 이거 퍼뜨려야 되는데 들리나? 존재감이 되게 컸나 봐. 아무튼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되게 잘 풀고 싶으면 이거는 그냥 카운팅의 문제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빠짐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기를 되게 잘해야 돼. 그때 뭐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쓰는 것 중에 이건 어제 얘기도 꺼내지도 못했어. 진도 나가라고. 우리가 포제 원리랑 그다음에 비둘기집의 원리를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 포제 원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져. 그래서 그 포제 원리가 어디다 제가 써놨냐면요. 56페이지에 있어. 56페이지에 보면 경우의 수 문제를 예쁘게 풀고 싶으면 뭔가 상황이 복잡하잖아. 우리가 제한된 조건들이 있어. 막 옆에 있지 말라, 붙어 있지 말라, 홀수 번째 뭐해라, 막 이런 조건들 있잖아. 그걸 다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단 다 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자 남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학생이 3명이 있어. 여학생이 2명 있다고 하자. 남학생이 3명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붙어있지 않게 해달래. 그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아무 조건 없이 다 해. 그냥 다 세. 그러면 5명을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추가해. 배제를 시키는 거야. 제한된 조건의 조건을 그러면 이 중에서 조건이 안 맞는 애들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요거 한 개 포함이야. 배제는 뭐냐면 여학생이 붙어있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학생이 붙어있어. 그럼 하나 취급할 거 아니야. 이건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걔네들을 둘로 나열을 하는 개수야.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덩어리 취급에 남학생 3명이니까 마치 4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계산하는 게 포제의 원리야. 조건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게 포함 배제의 원리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합집합 할 때 너희들 썼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 합집합까지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세야 돼. 제어 원소의 개수를 다 세야 돼. 그러면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C 원소의 개수, D 원소의 개수에서 하나씩 아무 조건 없이 다 더하죠,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배제를 시켜야 돼. 배제를 시킨 건 조건을 하나 추가해. 쟤네가 겹칠 수 있는 게 최대 4개까지 겹칠 수 있지. 일단 2개가 겹치는 애들을 빼. 이 중에서. A와 B가 겹칠 수도 있고 A와 C가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2개씩 겹치는 애들을 빼.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너무 많이 빼서 이제 한 번은 또 더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3개가 겹치는 애들을 또 더하는 거야. 더하기 A, B, C. 조건 하나 추가했잖아. A, B, D. 이런 식으로 3개가 겹치는 애들을 이번에는 더해. 마지막 조건이죠, 이제. 다시 배제하는 거야. 이번에는 4개가 겹치는 애들을 다 배제해.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 근데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단 다 더해. 조건이 4개까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조건 하나 추가해서 다 빼. 경우의 수들을. 그 다음에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더해. 그 다음에 또 빼. 그래서 마지막 조건까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겹치지 않고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할 때 우리가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셀 수 있는 원리가 포제의 원리인 거야. 그 다음에 비둘기집 원리라는 거는 그닥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편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13명이 있어. 13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적어도 이 중에서 2명은 같은 달에 생일이 있어요. 최악의 조건만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12명이 모두 다 다른 달일 수 있잖아. 그럼 다 모두 한 명씩 각 1월, 2월, 3월, 4월에 다 생일인 거야. 근데 그러고도 한 명이 남았지.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와 생일이 같은 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게 이제 비둘기집 원리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을 하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는 팁이 되는 거야. 비둘기집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초딩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던데. 뭐라고 써 있더라? 극악으로 생각하기였나? 정말 재수없다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일단 12명이 다 다른 달이라 생각해.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은 누군가와 같은 달에 생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비둘기집 원리라고 해.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포제 원리야. 그 포제 원리로 풀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교란 수열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뭔 말인지 기호도 그렇고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기호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기호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게 그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기는 해. 이게 지금 몇 페이지였냐? 56페이지. 53페이지인가 50페이지에 보면 왜 순열 조합이라고 있잖아. 순열 기호, 조합 기호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뭔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왜냐면 계산을 하려면 기호를 알아야 하는데 그 기호는 거기에 써 있거든. NPR과 NCR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것 중에 기호가 NPR과 NHR도 있어.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 순열이라고 해. 나열하는 이제 개수 세는 큰 틀이야. 그다음에 얘네들 둘은 우리가 조합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permutation, 그다음에 여기는 combination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약자 순열은 P, 조합은 C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순열이 뭔지 조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의 의미가 공통된 건 뭐냐면 얘네들 여기는 n들의 공통점은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 그 다음에 r은 r개를 뽑아.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뜻이야. 저 네 가지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해야 돼. 그 다음에 r개를 뽑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뜻이야. 근데 고유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는 뽑아 중복되지 않게 중복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야. 중복되지 않게 R개를 뽑아서 나열을 시키면 그게 NPR의 뜻이야. 근데 NPR은 뭐냐면 중복을 할 수 있어. 중복되게 뽑을 수 있어. 어쨌든 나열을 해야 돼. 그게 NPR의 뜻이야. 저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상황으로 구분을 해줄 거야. NCR은 중복되지 않게 뽑기만 하는 거야. 나열은 안 해도 돼.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NHR의 뜻은 중복을 해서 뽑을 수 있어. 뽑기만. 이게 NHR의 뜻이야. 그래서 얘를 뜻한 게 얘 이름이 중복 조합,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순열, 얘가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 거야.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중.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중 대표 3명을 뽑는 거야. 차이점이 있죠?
각각의 자격이 다르면 순열인 거고 자격이 같으면 그냥 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그다음에 엠파이어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x 정의역이 1, 2, 3이야. 그다음에 y가 될 수 있는 공역이 1, 2, 3, 4야.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서로 다른 1, 2, 3, 4, 4개가 있긴 하지만 1이 고를 수 있는 게 1, 2, 3, 4, 4개 가능하고 그냥 함수의 개수야.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1, 2, 3, 4,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1, 2, 3, 4 중에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계산 이렇게 하죠. 3의 4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복의 의미가 뭐냐면 4의 세제곱 아니에요? sorry. 4의 세제곱. 1, 2, 3, 4. 중복의 뜻이 이런 거야. 1도 2에 대응, 2도 2에 대응, 3이 3에 대응됐다고 해. 그러면 여기는 2가 중복돼서 2번 나온 거죠. 근데 2가 1에 대응된 것과 2가 2에 대응된 건 분명히 다르죠, 대상이. 그래서 자격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상황이 가능하다. 그게 함수의 개수야.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은 어느 경우에 쓰냐면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후보자가 3명 있어. A, B, C가 후보자야. 그 다음에 유권자가 있는데 이 유권자가 누구인지 중요하냐? 무기명 투표인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똑같은 표 5개. 그래서 표가 이렇게 5표가 이렇게 나오면 돼. 유권자가 5명이다 그러면 얘가 중복 조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 표가 이렇게 나왔어. A가 3개 나오고 B가 2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A를 중복해서 3번 뽑고 B가 중복해서 2번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어떤 유권자가 찍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 안 중요하잖아. A가 그냥 3번 나오고 B가 2번 나온 것 뿐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복해서 뽑기만 했다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하는 상황을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 만약에 우리가 함수 문제를 푸는데 x가 정의역이 1, 2, 3이야. 그 다음에 공역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였어. 얘기해봐. 1번 함수의 개수는 좀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14. 이렇게 하면 돼. 125. 5의 세제곱인 거잖아. 이걸 기호란 거 이제 나타내 볼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있는 게 5개죠. 중복이 가능해. 몇 개를 골라내야 돼? 대응되는 거. 3개를 골라내야 되는 거지. 함수 값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내는데 1에 대응되냐 2에 대응되냐가 다르니까 자격이 달라. 자격이 다르니까 이거는 순열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x 1대1 대응. 1대1 대응의 뜻이 1대1 함수의 뜻이 뭐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른 거죠? 그러면 나는 저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죠.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매칭을 시키는데 뽑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1하고 누가 대응되는지 그 3개가 대응되는 자격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1대1 함수는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1이 가질 수 있는 거 5개, 2가 가질 수 있는 거 4개, 3은 3개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돼.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돼? 안 되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매칭해. 그러면 이 4개 중에 뭐야? 5P죠.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 뽑아서 매칭까지 해. 자격이 달라. 이 뜻인 거야.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x 값이 만약에 이렇게 더 작은 애가 y 값도 더 작게 만들래. 대응된 애가. 이거는 우리가 매칭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y 값으로 이게 y 값이 막 1, 4, 5가 나왔다고 쳐. 골라낸 게. 그러면 1은 누가 가지면 돼? x. x의 1이. 그 다음에 4는 2가 갖고 3은 5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매칭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매칭을 하지 않아도 돼. 그쵸? 그래서 5, C, 3으로 하면 돼.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결론이 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조합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일단 조합이야. 근데 마지막 4번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쓸게. x 값이 더 작으면 y 값이 작거나 같대. 이 말은 1과 2가 같은 y 값을 갖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같은 y 값을 갖는다를 우리가 중복한다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야.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돼. 계산은 지금 못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친구를 중복으로 해석을 하면 돼. 아니, 순서가 아니라 등호를. 등호는 함수에서 등호는 중복의 의미야. 그래서 NPR, NCR, NHR, NPIR 이 4개를 구분을 1학년이긴 하지만 차라리 하는 게 속이 편해. 왜냐하면 좀 짜증난 게 그거야. 이렇게 2개는 1학년 때 배워. 근데 이렇게 2개는 3학년 때 배워. 그러니까 니네가 다 까먹어. 그래서 3학년 돼서도 또 한 번 또 해야 돼.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지금 기억해. 그래서 4개. NPR, NCR, NHR, NPIR 을 구분하면 되는데 말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때는 상황으로 기억하는 거야. 반장, 부반장, 서기, 대표 3명, 함수의 개수, 무기명, 투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 아니면 저 1, 2, 3, 4 있잖아. 함수 하나만 가지고서 저 1, 2, 3, 4로 기억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저 친구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계산법을 저거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기는 했어. 이거는 n서부터 이제 곱해 내려가는데 이 계산법을 하기 위해서 이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야. 5팩 그러면 5, 4, 3, 2, 1 3팩 3, 2, 1 6팩 6, 5, 4, 3, 2, 1 이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아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했잖아. 이거 계산할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했어. 그래서 n에서부터 r개를 곱해서 내려가는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쓰면 이렇게 하면 돼. 5, 4, 3, 2, 1이죠. 이 상황으로 가면. 근데 3까지만 하려면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되지. 그 2는 얘와 5와 3의 차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계산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거잖아. 5, 4, 3, 2, 1을 n-r이 2잖아. 5p 3, 2였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NCR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5, 4, 3까지 해서 NPR까지 계산은 해. 근데 그 뽑은 3명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그냥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그게 NCR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n의 아까 뭐였어? 이거 4의 세제곱이었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R개를 골라. 여기서는 3개를 골라야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n의 R제곱.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파티션을 쳐서 이제 계산한다 하는데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일단 써놓긴 할게. 요거 계산법은 빼기 둘이 더한 거에서 하나 뺀 다음에 C, R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야. 후보자 3명, 유권자가 5명. 그거를 이렇게 쓸 거야. A와 B와 C를 칸막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 그래서 아까처럼 A가 3개, B가 나온 상황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밑에만 이제 쳐다봐봐.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3개랑 짝대기 하나, 동그라미 2개, 짝대기 하나.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는 A가 2표, B가 2표, C가 1표 나온 거거든. 그거를 동글동글 칸막이, 동글동글 칸막이,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냐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동그라미 5개랑 그 다음에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게. 근데 이 칸막이는 A 후보자랑 B 후보자랑 C 후보자 서로 다른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칸막이가 2개였지. 그럼 서로 다른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칸막이는 몇 개야? n-1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칸막이의 개수야. 그러니까 n 요거. 서로 다른 n개를 구분하기 위해선 칸막이가 n-1개가 필요한 거죠. 그거에다가 이거 투표용지가 5개였던 거지. 그 5개는 요거죠. 후보 유권자. 그래서 n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r 중에서 r개를 고르면 그게 NHR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 계산법이 이거지. 그게 왜 C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거는 여기를 봐봐. 만약에 5개 여기다 칸막이 2개를 나열해. 그러면 아까 내가 포제 원리에 따라서 경우의 수 계산을 하라고 했어. 포제 원리에 따라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는 쟤네들이 같은 거 없고 다 서로 다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7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7팩토리얼이야. 이거를 근데 얘네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막 계산 나열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애를 나열한 거니까 이 5개를 순서 바꿔서 이렇게 나열한 것만큼 지금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5 팩토리얼로 중복돼서 나누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은 애 2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7팩이었던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랑 얘네를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계산법이랑 똑같으냐면 예를 보면 이 MPR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하고 거기다가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한 거랑 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n이 얘야. 그 다음에 얘가 n-r이야. 그 다음에 요게 r이야. 요게 r이고 얘가 n-r. 그 다음에 요게 n. 이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거는 7C2 계산법이랑 똑같은 거죠. 혹은 7C5라고 써도 되겠다. 7C5 계산이랑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아이들을 지금 나열한다 해석을 했지만 사실 계산은 NCR 이용을 해서 n-1 플러스 r, CR 계산법이랑 똑같다라는 거. 근데 뭐 증명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계산법이잖아. 초반에는 그냥 외워. 근데 저 NHR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애들 칸막이까지 해서 나열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굳이 계산법을 외울 필요도 없기는 해. 그렇잖아. 봐봐. 서로 다른
4명의 후보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중복 허락해서 유권자가 한 7명이었던 거야. 7명이 선거를 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뭐니? 그러면 4명의 유권자를 칸막이 치고 7명의 표를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7개랑 그다음에 짝대기 3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7개에다가 짝대기 3개면 몇 개야? 총 10개인데 얘를 7개, 3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저런 계산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포함 배제 원리,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기호들 소개를 한 거야. 순열, 뭐 조합 이렇게 있기는 해. 근데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외워야지 어떻게. 뭐 그런 계산법이니까 그냥 기억을 해도 되기는 하겠어. 근데 몇 가지인지 약속이 있어.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약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NP 0이 됐던 NC 0이 됐던 N 0 팩토리얼이 됐던 우리가 이 얘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뽑아의 의미가 있잖아. 아무것도 나열하잖아. 아무것도 안 뽑아. 아무것도 안 뽑아서 안 나열할 거야. 이 뜻인 거잖아. 이거는 전부 다 이 경우도 다 그냥 1 취급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냥 그거조차도 그냥 하나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한번 해석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봐. NPN이야. 그러면 N개 중에 N개를 골라서 나열까지의 뜻인 거거든? 아니죠. 그냥 N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죠. 왜냐면 N개 중에 N개를 골라서 나열에 이 뜻인 거잖아. N개를 나열에 이 뜻인 거니까 NCN은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고르는 방법은 그러면 NCR은 NCN-R과 같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명 중에 8명을 골라야 돼. NC8이야. 야, 근데 10명 중에 8명을 고른다는 거는 선택을 받지 못한 2명이 존재한다는 거지. 차라리 10명 중에 8명을 고르느니 차라리 10명 중에 2명 고르는 게 낫잖아. 그걸 우리가 1대1 대응의 원리라고 부르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이 내용이죠. N명 중에 R명을 고른다의 뜻은 N명 중에 N-R명을 버린다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연산법과 저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요란 뻑적하긴 한데 경우의 수 문제를 한 70%는 이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건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이 NPR과 NCR은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돼. 봐.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야? NPR 순열이야. 이 순열은 N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R명을 나열해. R명을 나열해. R개를 나열해. 그럼 뭐야? R팩토를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굳이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조합으로 다 풀어도 돼. 경우의 수 문제는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풀어도 돼. 한 번에 한 단계만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아주 기본적인 예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산은 저렇게 해 라는 정도인 거잖아. 경우의 수 문제를 니네가 내가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잘 풀 수 없어. 아무리 개념 설명을 해도 너희들은 잘 풀 수 없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친 문제 양을 소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푸는 것밖에 없어. 정말 많이 문제를 푸는 것밖에 방법이 1도 없어. 그래서
간단한 경우의 수 예를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종 유형에 대해서 저랑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가져가긴 할 거야.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서로는 NPR과 NCR이거든. 그래서 그거 두 개만 구분을 하자. NPR, N개 중에 R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 NCR은 N개 중에 R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 그래서 빠르게 제가 설명을 얘네를 그냥 소개는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접근하기는 할 거야. NPR, NCR.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단계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얘네와 같은 뜻을 구분을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는 N-1개 중에 R-1개를 뽑거나 아니면 N-1개 중에 R개를 뽑는 것과 같아. 저게 NCR이랑 똑같은 뜻이래. 저게 왜 그런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정 원소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A, B, C, D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라볼게. 그러면 쓰면 4C, 3인 거죠. 다 나열해볼게. 세 개 고른 게 A, B, C 혹은 A, B, D 그 다음에 A, C, D, B, C, D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나오겠죠? 얘네들을 이제 특정한 이제 원소 입장에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볼 거야. 분류를 하는데 특정한 원소 A라는 원소 입장에서 분류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는 A라는 애가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 있지. A, B, C냐, A, B, D냐, A, C, D냐. 그래서 A가 일단 들어가 있어. 또는 A가 들어가 있지 않아. 이게 저 문제 해석하는 방법이야. A가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또는 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연산법으로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더하기 내지는 합집할 것 같다고 했어. A가 이미 포함되는 경우는 특정 원소 A를 제외하면 나머지 내가 어차피 뽑혀 있으니까 두 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A를 제외한 게 지금 몇 명이야? 3명 중에 A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 그 다음에 얘는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A를 뺀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뜻하는 게 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M-1C R-1 A가 하나 뽑혔으니까 나머지 R-1개를 뽑거나 또는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N-1개 중에 R개를 전부 다 뽑거나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뺏겨서 얘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의 의미에는 N개 중에 R개를 고른다의 의미에는 그 대열에 내가 뽑혀 있어. 그래서 특정 원소가 만약에 뽑혀 있다면 뽑혀 있는 경우 N-1개 중에 R-1개를 고르거나 또는 그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R-1개 중에 R개를 전부 다 뽑아야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야. 분류가 이렇게 된다. 분류가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제가 여기를 한 2-3번 이상 한 사람들도 앉아있고 그리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 친구도 앉아있고 그리고 난생 처음 듣는 친구도 앉아있고 그래서 매우 상황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난생 처음 들으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저거 2번 또 공부할 때는 되게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고 두 번, 세 번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아. 저런 얘기 맞아 했었어. 다시 떠올리면 돼. 그리고 아마 난생 처음 들으면 진짜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를 거야. 그러면 뭐 어떡해. 다시 다시 보기 해야지.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여기는 빠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계약해서는 정말 문제 풀이만 그냥 그 각오로 할 거라서. 근데 대신에 안 듣고 이것만 보는 거는 대신에 비효과적이야. 왜냐하면 들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보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좀 도움이 돼.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얘기를 그냥 보는 거는 그닥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표면에서 얘 이렇게 해석할게. 왜 얘가 나오는지 봐. m-p r-1에 r이 곱해줘야 돼. 또는 어쩐지 이거랑 비슷한 뜻이니까 나열한다만 붙여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n명 중에 r명을 골라서 나열하는 거는 그 대열에 A라는 어떤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r명을 전부 다 골라서 나열하면 돼. 인 경우 또는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특정 원소를 제외한 n-1명 중에 r-1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붙여야 돼. 왜 그러냐면 이 파트는 뭐야? 그 특정 원소가 포함되는 쪽이야? 포함되지 않는 쪽이라고 했어. 포함돼. 그러니까 그 특정 원소가 R개의 자리 중에 어디에 가서 앉을지를 결정을 해줘야지. 나열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특정한 원소가 이 대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특정 원소가 어디 가서 앉을지를 정해줘야 돼. 그게 R개의 자리가 있었으니까 R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이렇게 특정 원소 입장에서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 여기에서만 R이 붙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52페이지에 제가 P는 써놨겠죠. 그 밑에 3번을 볼 필요도 없어.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지호가 아까 문제 풀어온 거 보니까 길찾기 문제 진짜 무식하게 정말 1111에서 다 풀었던데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것도 기억을 나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한 거지. A에서 B까지 가고 싶어.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최단거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움직이는 칸의 개수, 가로 칸과 세로 칸의 개수는 똑같죠? 이렇게 해서 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가도 그런 거잖아. 다만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요거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 만약에 이거 4개에다가 이렇게 3개 써. 그러면 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똑같이 생긴 4개랑 똑같이 생긴 3개, 즉 7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최단거리의 수인 거야. 최단거리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어.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해. 7개죠? 근데 중복되는 게 있어.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면 쟤를 나열하는 만큼 중복되고 여기도 요 3개 나열하는 만큼 중복이 돼. 그래서 이거는 모씨 뭐라고 쓸 수도 있어? 7, C, 3 내지는 CC 3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7개의 칸, 움직여야 되는 칸 중에 CC 3 그러면 어디를 높이를 정할지를 결정을 한 거야. 7개 중에 나는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서 올라갈지 그 7개의 순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최단거리는 저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 써있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써있지. 순열. 근데 이거를 뭘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좋아. 뭐 꼭 이거를 이래서 순열조합 구분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인 건 거야. 그래서 특별히 순열, 특별히 조합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니네 이따가 친구 보내놓고서 뭐를 시킬 거냐면 내가 그 과일 담기라고 해서 54페이지에 59번 있어. 그거를 다 계산하라고 할 거거든. 토할 것 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말고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애 중에 뭐가 있냐면 원순열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1학년 과정에는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공통적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일단 요 NPR과 NCR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했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계산했던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A계 B계가 같아. 그러면 중복된 애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었잖아.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순열인데 이거는 알고 있어도 좋고 모르고 있어도 괜찮기는 해. 근데 문제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한번 할게. 나도 이제 생각난다. 최원영이랑 이거 했었던 거. A, B, C나 B, C, A나 C, A, B나 다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탁으로 앉았을 때에는 누구를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 개수만큼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아무 중복도 없다 생각하면 3팩이라고 풀겠지. 근데 이 누구를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세 가지로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이 대상 3개만큼 중복이 돼. 3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읽느냐,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3가지였던 거야. 나열하는 만큼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n명을 원탁에다 앉힌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면 되는데 1부터 n까지 팩토리얼인데 n은 나눠서 약분했어. 그럼 몇 개가 남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기억을 해도 상관은 전혀 없어. n명을 원탁에다 앉힐 때는 그냥 n 팩토리얼인 거야. 그래서 원탁에다가 앉히는 방법.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쉬는 시간 전에 니네가 마스터해야 되는 거는 오일러님의 색칠하기야. 50페이지에. 그래서 너 기억났어? 지호? 기억났어? 좋아. 그러면 기억난 지호는 이따가 38번을 풀어보라고 내가 해야지. 그리고 오일러님의 색칠하기는 이거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 색깔은 4가지 색이 있어.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 계산하고 두 번째 그림 경우의 수. 일단은 두 번째 그림 계산할 때는 얘네가 겹친 맞닿은 부분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색칠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중학교 때 했지? 3개야 2개야? 2개.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얘가 만약에 3개야. 그러면 여기는 1개. 문제가 생기지. 여기다가 빨간색 칠했어. 근데 여기도 빨간색 칠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몇 개야? 3개야. 근데 여기에 노란색 칠했어. 그러면 2개일 거 아니야.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그래서 여기에 무슨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얘한테 영향을 주죠. 가짓수에. 근데 얘랑 얘랑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4 곱하기 3까지는 이제 동일해.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친구랑 같은 색을 칠하거나 또는 다른 색을 칠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같은 색을 칠했다 그러면 계산 색깔을 고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거 색칠했으니까 이 색칠한 거 여기다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냥 한 가지. 이 부분 고르는 게 한 가지야. 이 색 그대로 갖다 쓰니까. 네, 얘를 칠할 때는 이 2개가 같은 색이니까 그 색만 아니면 되니까 이 경우엔 몇 가지냐면 3가지야. 또는 만약에 여기가 같은 색이 아니야. 다른 색이야. 얘가 다른 색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 칠할 수 있으니까 얘랑 다른 색이니까 몇? 2개. 2가지죠. 그 다음에 요 2개의 색깔이 분명히 다르니까 얘 색칠할 거 2가지죠. 이 2 색깔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저 상황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거는 오일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도 영역에다가 점을 찍고 오일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야. 근데 딴 책에서 이렇게 절대 안 풀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거 없이 이거 그린 거 없이 그냥 이 식만 써서 너희들이 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서 풀었을 때 안 풀린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었어. 이렇게 해놓고서 얘랑 연결돼 있어. 그러면 붙어있지. 연결을 시켜. 오일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퀘니스베르그의 다리를 보면서 A 마을과 B 마을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너희들은 선으로 연결. 그래서 마을에다 점을 찍고 다리를 선으로 연결을 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도 연결, 여기도 연결, 여기도 연결이지. 얘랑은 아니지. 연결 맞닿아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별개니까 연결 안 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랑 여기랑 다 있죠? 다 있지?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분명히 사각형으로 봤을 때는 다른 상황,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을 하니까 다른 상황이 돼. 그래서 이거는 오일러님의 그래프 이론을 떠서 그냥 벤치마킹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오일러님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도 써먹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게? 오일러님의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점으로 찍어.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이 연결돼 있어. 그럼 선으로 연결했거든. 그걸 우리가 지금도 써먹는 게 있다. 한복 그리기도 뭐 그런 거지.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가 오일러님의 작품이야. 1700년대 오일러님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색칠을 해볼게. 요거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다 다르게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원리야.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 칠하려고 하니까 얘가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얘가 같은 색인 경우에는 얘랑 같은 색이면 하나, 그거에 따라서 얘는 3개. 또는 다른 색이야. 그러면 얘는 이거랑 달라. 얘랑도 당연히 달라야 돼. 그러니까 2개. 그 다음에 얘랑 다르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죠? 2개가. 그러니까 이 2 색깔이 안 되니까 얘는 2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할 일이 없어. 얘가 4개, 그다음에 요거 3개, 이거 고민돼? 안 되지. 어차피 봐봐. 나는 너랑도 연결됐고 니랑도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색깔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2개야. 그다음에 얘도 너랑 우리가 이렇게 삼박자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색깔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래서 4, 3, 2,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아까 동찬이가 한복 그리기 얘기했잖아. 이거지? 한복 그리기. 맞나? 한복 그리기 맨날 하는 그림이 이거 아닌가? 맨날 한복 그리기 하는 게 이거냐? 아니 이건 당연히 한복 그리기고. 그래서 한복 그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한복 그리기도 올려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 얘네가 봐 연결되어 있는 게 모든 점에서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이 꼭지점에 다 몇 개씩 연결됐어 지금? 선이 짝수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꼭지점에 선이 짝수개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한복 그리기가 어느 점에서나 다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짝수지.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도 한복 그리기가 되는 거야. 어디서 시작해도 전혀 시작하는 시점이나 끝나는 시점이나 차이가 없어. 그리고 모든 점이 이렇게 짝수잖아? 그럼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해. 그러니까 한복 그리기 할 때 봐. 시작을 여기서 했어. 이렇게 해서 일치하죠. 그래서 짝수이면 첫 번째 아무 곳이나 시작할 수 있어.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고 두 번째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해.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색칠한다 치자.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연결돼 있냐? 4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 이론에서는 차수라는 표현을 쓰거든. 여기는 4개. 여기는 홀수가 들어있지. 근데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이 두 가지 상황만 가능한데 첫 번째 상황 모든 점이 짝수일 때 얘도 한복 그리기가 되지. 얘는 홀수점이 2개. 근데 홀수점이 3개 이상 되잖아? 절대 안 돼. 한복 그리기를 못 해. 한복 그리기 하고 싶으면 무조건 홀수점이 2개거나 아니면 전부 다 짝수이거나. 근데 이 전부 다 짝수일 때에는 아무 점에서나 시작해도 됐죠. 홀수점일 때는 반드시 홀수점에서 시작해야 돼. 이런 데서 시작하면 한복 그리기 안 될걸? 막히지? 이런 데서 시작 절대 못 해.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돼요. 이렇게 하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셨다가 아니야. 대각선 이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단원으로 가야 돼요. 대각선 다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 올라갔어. 옆으로. 이렇게? 그럼 대각선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돼요. 대각선. 이렇게? 그 왼쪽으로 위로. 대각선 보시네요. 아 그렇게 가도 되네. 이렇게? 색 구분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색으로 하면 되지 않아? 알았어. 다른 색으로 해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며.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올라가요. 삼각형 대각선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 그래서 이게 원리야. 여기에서 아니 여기서 시작해. 그럼 어디서 끝났어? 여기에서 끝났죠. 그래서 홀수점이 2개인데 하나는 시작점이고 하나는 끝점인 거야. 그래서 홀수점이 3개 이상이면 절대로 한복 그리기 못해. 홀수점이 2개면 하나는 시작점, 하나는 끝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 그리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한복 그리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이건 한복 그리기고 니네는 여기다가 색칠하는 걸로 해서 문제 이렇게 생긴 거 거기 하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생긴 거 어디서 내가 갖다 놨는데. 아 있다. 58페이지에.
58페이지에 70번 보면 그 한복 그리기 있지. 근데 얘는 문제가 한복 그리기가 아니라 세 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쟤를 구분을 하래. 자, 빨리 해봐. 세 가지 색깔을 써서 여러분들 저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나 한번 계산해봐. 내가 지금 썼던 방법을 벤치마킹 해보는 거야. 아니 그대로 하는 거야.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대로 흡수해. 69, 70 둘 다 그런 거예요. 아니 70번만. 아하. 70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 이론이나 막 이런 거는 더 알고 싶으면 그래프 이론이라는 책이 무진장 두껍거든.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오일러 관련돼 있는 오일러의 한복 그리기 저 뒤에 책이 하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그것도 괜찮네. 나중에 경우에서 할 때 한복 그리기를 탐구하면 되겠다. 그래프 이론을. 그래서 운양고에서 이번에 대학 쓰는 애 중에 걔가 3학년 될 때까지 뭔가 계속 이어서 했는데 1학년 때 걔랑 했던 게 뭐였냐면 장기동, 운양동 여기가 신도시잖아. 네. 그래서 각 동네에서 운양고까지 가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거리의 가지수. 그래서 블럭블럭 해가지고 경우의 수 해가지고 동마다 점 찍고 그다음에 길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처럼 해서 한 적이 있었어. 건축학과가 아닌데요. 그 형은 한의대 나올 거야. 뭐지? 그래서 수학은 이제 그런 게 없어. 수학은 성은이가 왜 수학 동아리 들었는데 수학은 뭘 해도 그냥 먹힌대. 그래서 그냥 수학 동아리 한 거래. 그래서 수학은 뭘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거 몇 개 나오디? 지호야 몇 개 나오니? 빨리 하라고. 점 찍어서 해보라고. 니는 해야지. 니 얼굴이 떠오르던데. 점을 24개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가 봐요. 왜지? 그래서 내가 어제 그 GT2반 애들한테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8번 문제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너희들이 그거 풀어가지고 오면 고사 펜 줄게 라고 했거든. 한 명도 안 가져왔더라. 그래서 아직 펜이 남아있어. 38번 풀어서 주면 제가 펜 줄게요. 그거 있잖아. 왜 색깔 펜 이렇게 샤프 달린 거. 와, 나는 그렇게 뭔가 물질적인 걸 걸면 애들이 누군가 막 좋아요 봐봐 어떤 거요 막 이래서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가져오더라. 되게 유용해요. 그치? 나쁘지 않은데 왜 안 하지? 애들이 그래서 해봐. 야, 그림은 그렸는데 왜 경우의 수가 안 나오냐? 왜 수술 있지 않니? 풀었어? 몇 개 나왔는데? 36개. 좋아. 답 나왔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똑같아. 여기다가 이제 그림은 다 잘 그렸더만 여기 있지 연결 이렇게 돼 있고 연결이지. 여기까지 됐어. 이제 경우의 수 구해볼게. 요거 칠하는 거 몇 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이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문제였지. 얘가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 그거를 얘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랑 만약에 같은 색이라면 고를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 곱하기 같은 색이니까 여기는 2가지. 또는 만약에 얘가 얘랑 다른 색이야. 색깔이 달라.
그러면 봐봐. 얘를 칠할 때 이 색깔 안 돼. 이 색깔도 안 돼.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돼. 그러면 한 가지. 근데 얘를 색칠할 때는 이 두 개가 안 되는 거지. 두 가지. 이 색깔도 안 되고 이 색깔도 안 돼. 얘랑 같으면.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응? 이거 5개 색인 줄 알았어요. 어디가 5개야? 아, 다섯 개 색이 있는 게 아니라 빨간 파가 아니라 5개 영역을 보고 색이 5개 하면서 막 아. 컵이 마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안 낫다는 거지. 근데 그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색깔이 5개라면 네네네. 똑같아. 그럼 색깔이 5개를 한 번 더 하고서 그럼 이 그림은 마무리. 만약에 색깔이 이제 5개였어.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색깔이 5개라고 쳐. 그러면 요거 색칠하는 거 몇 개?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개. 4개.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이 색깔만 연결돼 있지 지금은. 그러니까 4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얘를 칠하려고 하니까 얘랑 같은 색이거나 다른 색이죠. 같은 색이면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 곱하기 얘는 그러면 그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몇 개 남아? 색이 4개 남죠? 그래서 4 또는 만약에 얘가 얘랑 다른 색이야.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몇 개야? 2개가 아니니까 3개 아니야? 아, 5개지 색. 네. 그러니까 5개였는데 이 색깔 안 돼, 이 색깔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연결돼 있어서 안 되고 얘는 다른 색이라며. 다른 색이어서 안 되는 거고. 3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색깔은 분명히 다른 색이죠? 그럼 얘를 색칠할 때는 이 두 색깔 빼고 몇 개야? 3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절대 하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몇 숫자가 너무 커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튼 돼. 그래서 저렇게 계산하면 전부 다 풀린데 내가 아까 이지원 때 풀어보라고 했던 애는 그거로 조금 달라.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서 그냥 쉬게 해줄게. 67번을 그림만 그려봐. 67번 그 한 페이지 앞에 67번 있어. 그거는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를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이제 느낌이 와. 아 맞다. 아니요. 니네까지 다 빠지고 쟤도 집에 가면 진짜 그러니까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지호랑 정선미 혼자 앉아서 대답 뻥끗 하겠는데. 오씨 큰일 났다. 근데 이따 다시 올 거잖아. 다녀와. 안녕히 계세요래. 어떡하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기는 했냐? 네,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전부 다 연결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거 연결된 애들 삼각형은 전부 다 다른 색이잖아. 근데 걔가 색깔이 몇 개라고 있냐면 5개. 그러면 여기부터 색칠하자. 5개. 여기 4개. 여기는 몇 개? 3개. 여길 먼저 칠해도 상관 전혀 없어. 거기 먼저 있어요. 여기? 알았어. 그럼 여기 먼저 해. 그럼 이거 몇 개? 4개지. 4개. 그 다음에 얘는 이 세 개가 다른 색이어야 되지. 그래서 2개고.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전부 다 다른 상황이지. 네. 그러니까 이 3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남아? 고를 수 있는 게 2개 남죠? 그래서 5, 4, 2, 4, 2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 일반 문제로 치면 고난이도 쪽이에요? 이거? 아니? 완전 노말이에요? 그래서 그 색칠하는 문제들이 앞에도 있을 텐데. 내가 어디다 막 갖다 그림 보이는 닥치는 대로 막 갖다 놓는데. 그러네. 50페이지에 오일러님의 색칠하기가 또 있네. 거기 있는 세 개의 문제들은
다 쉬운 거거든. 그래서 그 세 개 문제 너희들이 풀고 나서 그냥 쉬자. 그리고 그 세 개 풀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집에 가도 돼. 51, 52, 53이라서 50페이지. 저런 그 53번 같은 그런 지도 문제 때문에 저렇게 점 찍어서 풀면 훨씬 쉬워져. 저 지도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냥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막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지도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할 것이야. 그래서 성원이는 되게 할머니네 되게 자주 간다. 나도 우리 할머니 보고 싶은데. 선생님들 52번에 오른쪽 그림이 어디 있어요? 아! 좋아. 두 문제. 없는 거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 그래, 그럼 두 문제 그거 빼고 51이랑 53이네. 두 문제만. 너? 왜? 근데 이틀이나 안 한다고? 할머니가 응. 지리산에 당근치기로 갔다 오면 왔다가 인사하고 바로 집에 와요. 아, 네 할머님이 지리산에 사신다고? 한 400k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인월이라고 아, 그러니까 지리산 산속에 사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시골에 사신다는 거죠. 아, 그 마을이 저기 지리산에 있긴 한데 아. 이 대표님께서는 지리산 횡단 마라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밤새 뛰는 거야, 산을 막. 차안 잡고 뛰어요? 밤새 그냥 뛰는 거야. 이해 안 되지. 왜 그런 미친 짓을 할지.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나도 아니 왜 그 짓을 왜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뛰면서 막 당 떨어진대. 그래서 막 초콜릿 막 이러고 먹어가면서 막 뛰더라고. 아, 그것도 있고 울트라 마라톤? 그거는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수영하고 별짓 다 하는 거 막. 그 숫자에 사는데 100km인가 뭔가 하는 거. 네, 시골 가면 되게 좋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좋지. 아, 잠깐만. 그러면 정선미의 답이 맞나? 정선미의 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오, 이 가루 봐. 오, 이거 다 모으고 싶다. 51번에 몇 개? 72. 오, 당신 마스터한 것 같아. 아니요. 53은 좀 많이 심각하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몇 개라고 생각하는데? 4번? 틀렸네. 내가 볼 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53번만 그려볼게. 얘랑 가운데야. 연결돼 있고, 얘랑도 연결돼 있고, 얘랑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아, 둘이 연결이 돼 있었구나. 이거네. 아까 그거네. 그 사이에 선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진짜 아, 여기가 4개. 그러면 요거 3개. 그 다음에 요거 3개. 그 다음에 얘는 2개죠? 요거 안 되잖아. 이 2개 안 되니까 여기도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나누어서 푸는 건데, 그치? 저 나누어서 풀었어요. 제가 연결돼 있었네. 더 쉬운 거였네요. 선생님, 나누어서 풀었을 때 나누어서 봐주시면 안 돼요? 나누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랑 같은 색이야. 그러면 한 가지. 이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그땐 3가지. 또는 다른 색이야. 그러면 이 2개 빼니까 2가지. 2개 빼니까 2가지. 이렇게 풀었으면 맞겠죠. 틀렸어요. 이런 건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네 반은 다음 시간에 또 가지고 와야 되고 프린트를 여기 반은 다 할 거거든. 여기는 유형을. 그래서 니네는 안 가지고 와도 돼. 그냥 문제를 풀면 돼. 어? 아 근데 아니 여기는 끝낼 거라니까? 아직 우리 시간 많아. 끝낼 수가 없죠. 아니 헷갈려. 아니 뭘 소리야.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이번에 그 주간 테스트 좀 풀어.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주간 테스트 풀라고 이번 거. 시간 있잖아요. 맞아. 그래 이거 좀 살짝 끄고.